김문수 캠프 측에 이거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이 김문수 후보에게 이 부정선거 사례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또 들었고, 김문수 후보 측의 좀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승복 선언을 하셨죠, 그죠?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대선 무효를 선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오늘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때 조금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실 때도 엄격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빳빳한 투표용지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투표지이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고, 관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투표소에서 관외인지 관내인지 당일 투표지인지 그거를 제보를 해주실 때 엄격하게 좀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관내 사전이다, 그 다음에 당일이다, 근데 이게 빳빳하게 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빳빳한 용지가 많다, 왜냐하면 회성용 봉투에 넣기 때문에 그런 반론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론이 가능한 것은 제가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지금 대선 무효를 왜 선언해야 되냐면은 절차상에 지켜져야 될 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비밀투표 지켜졌나요? 중국인 기화자가 그냥 중국 SNS에다가 자기가 1번에 투표하는 게 비밀투표 지켜지나요? 안 지켜집니다. 두 번째, 중복투표 방지가 됐습니까? 전국에서 중복투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기표간 투표용지가 나오고 투표용지가 무단으로 반출됩니다. 이것만으로 사실상 선거를 스탑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총체적으로 그 능력이 부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제가 만약에 대선 후보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뭐 출구조사도 있고 뭐 그 격차 벌어진 건 알겠는데, 민심이 뭐 이재명으로 간다 이런 말인 거 알겠는데, 나는 지금 단순히 내가 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정확하게 행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승자를 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승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찬찬히 지금 사전투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자료를 종합해서 보시고, 저는 워딩을 지혜롭게 해야겠죠. 이거는 지금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김문수 후보의 개인에 관한 게 아니고요, 우리 유권자에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그 당선 이게 돼가지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 대통령 안 불러요.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5년간 들여다 보겠어요? 은폐를 해버리죠. 본인과 관련된 것들, 불리한 걸 싹 다 지워버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만 대통령이 와도, 박정희 대통령이 와도, 박정희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는 거 플러스 누가 이걸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신뢰하겠어요. 이거는 왜 제가 이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후보자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미국 보십시오. 미국도 그 악조건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니, 당사자 트럼프가 4년 내내 떠드니까 미친놈 치고 받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4년간. 근데 뚝심으로 밀어붙였단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그렇게 의인이 없어요? 내가 또라이 취급받는 것보다 국민주권이 정확하게 행사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사전투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좀 사례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어제 득표율을 좀 보자면은 이재명이가 49.42, 출구조사보다 낮게 나오죠, 그죠? 그 김문수가 41.15, 이준석이가 8.34. 이번 그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하면 이재명보다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통탄할 만하죠, 그죠? 정말 통탄할 만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이 인간은 나중에 요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는 메인 요리는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넘어가면은 자 봅시다. 이게 지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가 저는 지금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이가 없어 너무. 아니 케냐도 재선거 하잖아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미국도 각 주별로 사례 보십시오. 재선거 그 명령이 얼마나 많은데. 루마니아도 재선거를 했고 부정선거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 하나둘씩 봅시다. 제일 그 경악할 만한 거는 대리 투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산으로 표시했는데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에서 60대 여성이 대리 투표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투표지 발급기 담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걸리니까 자기가 몰랐다 그러죠, 그죠?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고요. 남편 신분증을 갖고 왔습니다. 의도를 한 거고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민주당 관련 한 카페에 나 사전투표도 했는데 당일 투표도 하려고 이런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사전투표, 이 망할 놈의 사전투표의 문제가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뭐가 걸리잖아요. 그럼 일단은 스탑을 시키고 개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텀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사전투표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러 들어갔죠, 그죠? 근데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어. 그럼 이거 수사하겠어요? 도곡동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천에서도 신분증 착오를 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보시면은 70대 여성이 포천에서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투표했으나 이를 현장 관계자나 선관위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자 봅시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신분증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원이 A라는 투표소에 갔어요. 근데 저 김성원입니다. 신분증을 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심지어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사례가 전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걸린 케이스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 정도로 헐겁게 했다면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빵꾸가 뚫려서 중복 투표가 일어난 걸까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절차상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저는 지상파 방송 채널의 TV조선을 쭉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이 참 정신이 빠져도 한참 빠졌구나.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누가 총리가 될 거고 누가 장관이 될 거고 뭐 이재명이 무슨 뭐 안보로는 뭐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도 이 70대 여성이 본인이 실수로 그 동생의 신분증을 갖고 와서 투표했다는 걸 자백을 한 다음에 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백을 하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이걸 몰랐다는 게 본질인 거예요. 포천입니다. 도곡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어제 이중투표 시도한 2명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의해서. 제주도 2명입니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당일 투표를 하러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제주도, 포천, 강남 이거 우연입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냥 신분증 대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발견되는데 다 까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춘천에서도 이중투표 시도한 80대가 적발되었다. 이거 우리 결과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100만 표 차이 났다. 아니 그거는 당신들 주장이고
많은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분증을 갖고 본인 확인을 이 정도로 안 하는 집단이라면 투표함 관리, 연결되는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투표함 관리는 잘 할까? 개표는 꼼꼼하게 할까?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없을까? 한 조직에서 감당하는데 이런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전체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일산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60대 여성이 신고가 접수되었다. 개판이죠, 그죠? 일산, 춘천, 제주, 포천, 강남 도곡동. 제가 말이죠, 한 군데 사고 나면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아, 그거는 관리 부실. 너무 극단적인 주장하지 맙시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돼지들입니까? 제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다음 2028년 총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딴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이거는 본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워딩을 쓰든 그건 김문수 후보한테 달려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선거 없다. 결과를 떠나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닦아보자. 그 정도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산에서도 그 다른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투표 사무원이 유권자의 신분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됐지만 이 점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럼 어쩔 건데. 결과 지금 나왔는데. 신분증을 잘 보세요. 김성원이 신분증을 냈잖아요.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여기 투표 선거인 명부에 김성원이 지금 제시한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명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명부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의 얼굴과 제 얼굴이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주소지에 주소지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지 네 가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이게. 그 막말로 지금 최근에 SK 그 해킹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게 왜 지금 심각한 문제냐면은 한국인 신분증 위조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중국인들한테 베이징에서 살 수 있다니까 신분증을, 한국 신분증을. 그럼 나 김성원이요 하고 신분증 내면은 뭐 투표하는 거지 그냥. 게다가 쟤네들도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빅데이터를 딱 깠을 때 이 사람은 정치 무관심층이다. 투표를 한 적이 없는 걸로 보인다.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분증 갖고 투표를 해요. 얼마든지 이 제도적 금목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선거 범죄인 거죠. 평택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많죠, 그죠? 이게 너무 많아요. 평택에 보면은 이건 제가 지금 YTN, 다 YTN, KBS, SBS, 인천일보, JTBC 전부 다 공신력 있는 방송 아닙니까? JTBC 빼고. 자, 보면은 평택에서도 보면은 동산동에서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다가 30대 남성이 이모 씨의 이름으로 이미 서명이 돼 있었다. 평택도 타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씨에게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을 했다. 이모 씨가 말하길 제가 만약에 투표를 안 했다면 제가 투표를 한 게 된 거잖아요. 동명이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닌데 이거는 아예 이게 선관위가 지금 변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동명이인이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김성원 A, 김성원 B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아, 김성원 B가 투표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동명이인도 아니래 그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씨가 투표를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 씨가 투표를 하고 왔다라는 거죠. 야, 이거 인정해야 됩니까 이거? 신분증이 도용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남에서도 야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서명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거 지난 대선
지난 2024 총선, 2022 대선, 그 다음에 각종 지방선거, 2020 총선 다 구글 검색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장적인 관리가, 이런 막장적인 사례가 쏟아진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경찰이 확인하는 결과 동명이인인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은 반론이 이렇게 있겠죠. 그건 동명이인이지 않냐. 아니죠. 재반론 가능하죠. 주민등록번호를 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주소지 확인 안 했다는 거잖아. 안양에서도 FC는 선거인 명부 서명란에 한자로 박이라고 쓰이는 걸 발견했다. 근데 본인은 박 씨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본인은 박 씨가 아닌데 박 씨라고 이미 서명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투표가 된 거예요. 선관위의 변명에 따르면 밑에 봅시다. 초등학교 건물에 2개 이상의 투표소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박모 씨가 체육관 3층 1투표소에 써야 되는데 2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설명이다. 장난합니까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층에서 하든 2층에서 하든 박 씨가 아니래잖아.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FC의 성이 예를 들어서 이 씨라고 봅시다. 이 씨는 당연히 이거 뭡니까? 뭐 이상 눈금자 같은 거 딱 대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주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그 선거관리 직원이. 근데 이거는 2층이냐 3층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박 씨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럼 박 씨가 주민등록증을 내고 예를 들어서 이 씨로 이름 적혀 있는 곳에 투표하러 왔는데 그걸 통과시켜줬다는 게 지금 본질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를 안 하는 그 구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로 다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전 투표를 경계했지만은 당일 투표에도 완전 이제 막장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박씨로 표시가 됐다는 거죠. TV조선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투표용지가 무단 반출되었죠. 그죠?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뭐 투표자 숫자와 이 반출된 투표지의 숫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선관위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 투표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리 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친구랑 커피 한잔 했어. 근데 야 나 투표용지 받아 나왔다? 뭐야 그거 투표 안 하고 왜 갖고 나왔어? 그냥 그거 뭐 관리 안 하던데? 그럼 재미로 거기다가 뭐 그냥 그 비슷한 뭐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투표용지를 갖다가 인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이게 왜 보통 문제,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보십시오. 어제 또는 사전 투표 때 줄이 길었던 투표소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런 게 공공연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메이저 방송을 다 탔는데 이게 왜 지금 메인 이슈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거는 용인 성북동에서 이재명한테 기표된 투표지가 나왔죠. 이걸 갖고 난리가 났는데 동영상 제가 들었죠. 그죠? 지난주에. 이걸 갖고 선관위를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관인이 억울해가지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들어간 사람이 투표용지 그 회송용 투표 그 봉투를 열어보니 관내 투표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나온 종이를 보니 이재명으로 찍혀있고 이미 접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참관인한테 준 거예요. 근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자작극으로 몰고 갔는데 그 투표용지가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 언제 기표가 됐는지 위조된 투표용지인지 그런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그게 자작극이라고 몰고 가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선관위가?
그래서 억울해서 이 그때 당시에 참관인 이 투표용지를 받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분이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저는 5월 30일 사전투표 사건이 발생한 성북동 참관인으로 현장 목격자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투표관리관 김준희는 위조된 투표지였음을 미리 알았음에도 발각되자 당시의 투표관리관이 김준희였다는 거죠. 당황하면서 무효 도장을 찍게 하고 곧바로 투표지를 자작극 사기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투표지의 바코드만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범죄를 자행한 선관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함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관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입니다. 이 사건이 경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지난 대선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제 관리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20장이 발견되어서 일부 참관인이 선관위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변명은 경기도 안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투표관리관이 없다. 몇십 장이. 안양, 제주도 똑같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를 다 받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선관위가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투표관리관 바빠서 안 찍었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왜 합니까 선거를? 그러면은 그 구멍을 타고 만든 투표용지가 얼마든지 유효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그 뜻은. 아니 막말로 도장이 없으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저기 변두리에 있는 뭐 인쇄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 붙은 투표용지를 떼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빳빳한 용지가 나와서 무조건 부정선거다 하면은 그 반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관내 투표지는 펴서 넣는다. 그런 반론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 근데 관내 사전과 당일 투표인데 그 투표지를 싹 모았는데 이게 뭉태기로 그냥 신권 다발이다. 접힌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100% 그거는 부정투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붙어 있는 것도 떼는 장면을 보면은 회송용 봉투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뭐 본드가 붙어가지고 막 그런 거다. 종이끼리 뗄 때 그런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또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헷갈리는데 100% 붙어 있는 투표용지 중에 뗄 때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냥 종이끼리 영수증처럼 이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낱개로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낱개로 있는데 이게 본드가 붙어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반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종이끼리 그냥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종이끼리 붙어 있는데 이거를 찢듯이 이렇게 떼야 되는 종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종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까만 모자 쓴 분이 종이 떼는 거를 보십시오. 개표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네, 종이가 딱 떼집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은 보시죠, 그죠? 이렇게 떼집니다. 근데 이게 클로즈업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남양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남양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떼지죠, 그죠? 옆에 일단은 관외 사전이라고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본드 같은 거, 회송용 봉투에 붙어 있는 거, 이런 접착제 같은 게 붙은 걸로 보인다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종이끼리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재검표 현장에서 이런 것도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는요, 뭐냐면 그냥 사전투표 때부터 일어났었던 모든 사례들, 모든 현장들, 모든 개표 현장, 당일 투표 현장, 모든 현장이 다 사실은 수색을 들어가 봐야 되는 현장들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제가 이 파트에서는 왜 조심스럽게 주장하냐면은 이런 거를 한두 개 조금 잘못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좌파들이 또 짜집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효표로 인정된 대구 동구에서 이게 유효표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중간에다가 도장을 박은 케이스가 유효표로 인정이 되었다. 이것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이게 뭡니까? 도장의 끄트머리가 살짝 더불어에 찍혀 있는데 이게 유효표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사례가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흔적. 마이크가 엄청 끊긴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방송을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이드가 보이는 거는 그 특수봉인지를 한번 뗀 거거든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이거 왜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 한마다 2,500표씩 똑같이 들어있었다라는 그 투표 확인표, 투표 상환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장면들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그간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미루어 봤을 때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들은. 이런 것들. 다 스탑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확실한 거는 지역별로 살펴봅시다. 강남 중복투표 현행병 체포. 포천 신분증 제대로 검사 안 한 케이스 이거 중복투표 될 뻔했습니다. 잘하면은. 제주도 2명이나 현장에서 고발됐습니다. 중복투표를 일부러 시도한 거예요. 이거는. 춘천 중복투표 시도. 일산 다른 사람 투표한 거 타인 투표. 그 다음에 평택 타인 투표. 그 다음에 야탑 타인 투표. 경기도 안양 타인 투표. 막장이죠 이거. 안양, 야탑, 고양, 포천, 제주, 춘천, 강남 전국구입니다. 재밌는 거는 전라도에서 이런 케이스가 안 나와요. 전라도가 깨끗해서 그럴까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승복해라? 저는 그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합의 하에 운영이 되는 나라거든요. 국민주권이 행사됐다가 아니고 국민주권이 투명하게 행사가 되었다. 국민주권이 정확하게 행사가 되었고 그 과정의 투명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합의하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막말로. 이런 선거제도를 믿고 누가 투표를 하겠으며 이딴 식으로 선거를 해서 누가 그 결과를 납득하겠습니까? 분열만 심화가 될 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통합을 얘기했죠. 국민통합 되려면 이거 빨리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 때 이상투표지가 발견되거나 부정사례가 의심되면 신고해라. 그럼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 다 신고했잖아요 지금. 그럼 본인 말씀에 책임지는 자세가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되시겠죠.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근데 이때까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항상 타협 없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김문수만큼은 이 제도권의 썩은 정치에 물들지 않고 그가 살아왔던 그 흔적처럼 대쪽같이 꿋꿋하게 버텨서 꿋꿋문수, 꼿꼿문수 그렇게 정도로 걸어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런 사례들이 나왔는데도 41%가 넘는 득표율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단일화까지 했으면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길 뻔했고 사실은. 그러면 본인의 사명이 이제 남은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깃발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라이브 채팅창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는 승복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 긴급 라이브를 이렇게 좀 매듭을 좀 짓고요. 마이크 상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투쟁의 노선이 이 대선은 무효다.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이 투쟁은 이 투쟁대로 쭉 가야 되고요. 이재명이 실시간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어떤 표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신당 창당 무브먼트가 곳곳에 일어날 겁니다. 이 쓰레기 정당은 여기서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언급 안 할 거면은. 자, 투트랙으로 싸웁시다. 이 대선 무효, 대선 무효. 21대 대선은 무효다. 민주적 절차가 총체적으로 위반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 실시간으로 말아먹는 나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투트랙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짜내서 싸워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총체적인 뭐랄까요 친중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지금 출발하는 거를 지금 막아서는데 지금 부족함을 보이고 있죠.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뭐 더 이상은 뭐랄까요 애국심을 뭐 강요를 한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저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상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다. 남아서 싸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몇 명이 됐든 손에 손잡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희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부정이 되고 있고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이루어지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김문수가 마지막엔 그래도 역전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했고 그랬지만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참 이게 쉽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자명한 거는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거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그 음모론 아니냐. 글쎄요. 거기에 동의하게 되는 순간, 우리마저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순간 이 나라는 진짜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는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약속은 지키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약속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싸우겠다. 그 약속 하나만큼은 지키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던 활동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